지금 한국의 출산율 제고보다 더 중요한 중대한 사회적 어젠다 전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지금 국가소멸급 위기라는 게 1.3 깨지니까 국가소멸급 위기라는 게 옆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국가소멸급 위기를 이미 한참 넘긴 상황인데 국가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3월 첫째 주 주요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부동산 세미나 시간인데, 오늘은 굉장히 우울한 뉴스일 수도 있는데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에 2023년 연간 전체 통계청 출산율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KBS도 이미 2월 28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4분기 합계 출산율 0.6명대로 추락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사실은 연간께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이 보도자료를 저도 찾아봤는데, 통계청 가보시면 출생 사망 통계라고 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통계자료가, 이 자료를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지금 월요일인데 오늘까지도 전체 조회수가 3,5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통계 오리지널 그 자료에 대한 클릭건은 3,500건밖에 없어. 그래서 그 3,500건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쓴 거는 막 몇만 건, 몇십만 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첫째 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3년 전체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래요. 23만 명이고 한국의 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됐고요. 이거는 전년 0.78명에서 0.06명 또 감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출생률을 이제 조출생이라 하는데, 그 조출생은 4.5명이고요. 이게 전년 대비 0.4명이니까 10% 줄어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합계 출산율 얘기할 때 그 출산율은 소위 여성 한 명의 기대 출산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0.7로 내려갔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혼인하고 출산하니까 출산율 0.7은 말씀드렸죠. 지금 한 80만 가구 정도 태어났던 그런 부모들이 70년대는 100만 명, 그 다음에는 80만 명, 60만 명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60만 명 태어났을 때 30만 결혼해서 30만 가구에서 0.7 곱하면은 한 21만 명 되니까 지금 요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은 중요한 것보다 회복을 못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디테일을 좀 보면은 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그 출생 숫자를 보면은 2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가장 어린 25세, 29세가 13년에서 23년이 되는 과정에서 65.9명 출산을 하다가 이제 21.4명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30에서 34세도 이제 확 내려갔어요. 확 내려갔는데, 근데 보시면 35에서 39세 정도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25에서 34세의 출산이 정말 눈에 띄게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로 가면 갈수록 출산이 느린 겁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보면은 이 첫째 아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첫째 아와 그 첫째 아를 낳은 나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2003년에는 28.6세, 여자 나이 28.6세 때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금은 여자 나이 33살이 되어야지 첫째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한 셋째 정도 되려면은, 과거에는 32.9세가 셋째 낳는 나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5.6세가 셋째 낳는 나이고요. 옛날에 셋째를 낳았던 나이 32.9세가 지금 첫째를 낳는 아이보다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33살은 돼야지 첫째를 낳는데, 예전에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33 정도 되면 이미 셋째 낳았다는 거잖아요. 28부터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연년생으로 붙여서 낳아가지고. 그래서 요즘 학부모, 아마 그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애가 뭐 유치원 가거나 학교 입학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그 학부모들이 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 먹고 그 다음에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 학부모 모임에서 보게 되는, 확실히 여성 학부모들의 엄마들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저도 많이 느껴져요. 물론 저도 나이 먹었지만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제가 03년에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소위 학교 복학하기 전에 일할 때였는데, 그때 저는 백화점에서 신사복을 파는 아르바이트 한 1년간 했잖아요. 그 양복 매장에서 양복 정장을 팔았었는데, 그때 제 동갑내기 친구 놈이 고등학교 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직으로 그 회사를 들어왔고, 저는 소위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군대 갔다 와서 이제 1년간 하면서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1년 동안 같이 장사를 했는데, 걔도 장사를 잘했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그 맞은편 매장에 있는 여성복 매장에 있는 그 어린 여자친구한테 뿅 가가지고 결국 1년 있다 결혼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제가 23살 땐가? 이제 이 정도, 23, 24살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놈은 24살에 21살인 친구와 결혼해가지고 제가 졸업할 때 이미 둘째를 낳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녀가 한 4년, 6년생이니까 다 컸겠네요. 지금 거의 다 커가지고 장성한 자녀를 데리고 있고, 저는 이제 13년에 결혼했으니까 그 이후에 낳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제 한참 남았죠. 그래서 부럽습니다. 그놈은 이제 애들 다 키워가지고 이제 손자도 보겠네요. 저는 뭐 언제 손자 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예전이랑 지금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줄었는데, 확실히 첫째야 줄어드는 거, 둘째야 줄어드는 거, 이게 셋째 줄어드는 거에 둘째 낳는 부분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까지는 낳는데, 첫째를 낳으면은, 이것도 경험하시겠지만 첫째 낳고 나면은 둘째를 낳는 게 좀 도전인데, 그래서 둘째를 낳는 거에 그 감소폭이 조금 크게 나오더라. 이것도 22년, 23년에 나오는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뭐 셋째 이상을 낳게 되는 건데, 그 첫째까지 낳고 거기서 멈추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둘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산의 정반대는 사망인데, 이 사망을 보시면은 사망자 수가 회생 막대인데, 이것도 이제 꾸준히 올라가다가 23년에 잠깐 내렸습니다. 22년에 너무 튀어가지고 23년에 조금 다시 내렸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이고요. 조사망률은 1000명당 사망을 말하는 건데, 1000명당 사망도 2009년에 바닥, 1000명당 5명 사망해서 지금은 1000명당 점점 이제 6.9명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출생 1000명당 출산율은 4.5명인데 1000명당 사망은 6.9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순 감소 구간에 이미 들어갔고요. 그게 여기서 2020년에 크로스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쪽 화살표는 이거는 사망선이거든요. 사망선인데 위에는 출산선이에요. 그 출산선 보시면 70년대 100만 명, 71년생인가가 거의 100만 명이 이랬고요. 이게 80만 명, 60만 명 이렇게 쭉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요때 태어났던 요 한 80년대 부모들이 좀 출산하고 있다고 치면은, 80년대, 90년대 부모들이 출산하고 있다고 치면은 요 60만, 한 70만 언저리에서 합계 출산율 0.7명 기록하니까 20만 명대 태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역전됐죠. 그래서 1년에 약 12만 명 정도 지금 인구가 자연 감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총 인구 정점이 20년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가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는데, 사망률 곡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망률 곡선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출산율 곡선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이제 내려가는 거를 우려해가지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죠. 이런 숫자 생각하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예사롭지 않게 빨리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 개 이제 빨간색을 쳐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이 빨간색 왜 쳐놨냐면은, 출산율이 높다 그래서 뭐 무조건 그 높은 나라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인구가 이미 5,200만 명 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최소 인구 레벨이 5천만 명대를 건드리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는 나라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그런 나라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미국처럼 인구가 3억 명을 넘지만, 미국 보시면 첫째 출산 연령이 27세거든요. OECD 평균 첫째와 출산 연령이 29.7세니까 거의 만 30세 때 아이를 낳아요. 근데 미국은 27세 때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1.66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3살에 낳아. 33살에. 그러니까 33살이면 다른 나라 둘째나 거의 셋째 낳을 나이에 우린 첫째를 낳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 낳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러니까 나이는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금전적으로나 나이가 조금 있어야지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니까 점점 더 그 소위
더 늦게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고요. 일본도 이게 30.9명이고 지금 1.3명이거든요. 일본 이제 얘기 조금 하겠지만 일본 지금 출산율 1.3명 내려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전 일본이 나서가지고 지금 출산 대책 낸다고 난리고요. 일본이 요즘 한국에 관심 엄청 많은 거 아시죠? 한국 출산율 0.6명대 기록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막 나니?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난리가 났고 우리보다 인구 많은 나라는 뭐 프랑스도 많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여기도 한 8천만 명 되는데 이 튀르키예 같은 나라도 1.7명, 프랑스 1.8명. 프랑스는 전성기가 아니라 출산 정책을 잘 썼을 때는 2명도 넘었었어요. 그러다 지금 조금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많거나 최소한 비빌 수 있는 그런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30살 이전에 대부분 낳고, 일본이 우리를 그나마 닮았다고 친다면 일본조차도 30.9세에 나와서 합계 출산율 그래도 1.3명 유지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1.4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꽤 일본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1.3에서 0.7로 그냥 한 방에 내려가 버렸고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회복을 못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는데, 여기서 정말 AI에 빠져있는, 그러니까 투자만 AI에 빠지면 괜찮은데 AI에 빠져가지고 뭐 로봇이 다 대체할 거니까 출산율이 낮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채널에도 가끔 하시는데, 아니 뭐 지금 밑에서부터 다 건물이 텅텅 비어가지고 올라오는데 거기 AI들 꽉 채워놓으면은 그 건물이 뭐 다시 쌓인답니까? 하여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한 장 더 준비했죠. 통계청에서 대놓고 서울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울이 0.55명. 그러니까 세종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22년이랑 23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22년에서 23명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세종도 22년에 1.1명인데 지금 0.97 줄었고요. 전남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도 보시면은 서울도 많이 줄었어요. 0.6 가까운 숫자에서 0.55명으로 줄었고, 이것도 구별로도 좀 보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면은 지금 뭐 한강에 뭐 이상한 뭐 링 만들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당장 출산 관련한 여러 가지 보육 등등 여러 정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는 이미 도시의 그 기능을 경기도에 외주를 준 지 한참 됐거든요. 주택 기능부터 외주를 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 도시 기능을 외주를 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도 도심 한복판이라고 하는 그런 용산 같은 데도 가보시면은 뭐 어린이집 거의 뭐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고 뭐 진짜 점점 비어가는 그런 도시라는 티가 많이 납니다. 구별로 보면은 전국 0.72, 서울 0.5인데 종로 0.4명,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마포도 0.48명밖에 안 돼요. 마포에 뭐 엄청나게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거기가 직장, 배후, 주거 지역으로 되게 많고 이러지만 여기도 결국 출산율 0.5명 언더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관악구 이런 데는 0.38명인데 이제 진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출산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강남 서초 송파가 0.5명대 서울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 평균 0.66명이니까 부산도 엄청 낮은 겁니다. 보시겠지만 서울 0.55, 부산 0.66, 그러니까 우리나라 1대 2대 도시들이 이런 출산율을 깔아버리니까 경기도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평균만큼 해주고 있는데 광역시들은 그 다 언더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 정도를 제외하면, 대전 세종이 좀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대전 세종을 제외하면은 엄청 낮습니다. 부산도 뭐 중구 이런 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출산율이고, 제가 24년 연간 전망할 때 부산의 강서구, 여기 그 명지시티가 있는 데잖아요. 명지지구가 있는 데인데 부산 강서구가 진해 창원이랑 연결돼가지고 직장 배후이면서 신축 단지가 많고 주택 가격도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리적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높은 출산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아주 티나게 출산율이 높은 데가 기장인데 이 정도고 나머지는 뭐 다 이렇다는 거고요. 세종시 이제 좀 내려왔고요. 경기도도 보면은 경기도에서도 그 출산율 높은 데들은 티가 나는데 여기 평택 보시면 0.92명이고요. 거의 한 명, 과천도 한 명 정도의 그 출산율을 보였던 그런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택이나 과천이나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장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그 수혜 도시 이런 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성도 한 명인데 여기도 동탄 신도시가 있는 데고 이 출산율이 높게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한 명을 넘거나 한 명 수준의 출산율을 보였던 지역들은 보면은 기업 도시거나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 뒤에 배후 주거 신도시가 많아서 주택 가격도 그렇게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주택 가격도 많은 지역이
확실히 출산율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서울 통근통학 많이 한다고 무조건 출산율을 높게 보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남시 수정구 0.66명, 중원구 0.77명, 분당 0.64명, 분당도 되게 살기 좋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살기 좋다고 말하는 지역들이 보통 보면 주택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높은 주택가격은 출산율과 역관계를 보이는 게 적지 않죠.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토마토에서 작년 한 6월쯤에 그 일본에 있는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를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30년째 일본 출산율이 1.5명을 하회하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게 되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일본 교수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0.7로 붕괴했었는데, 그러니까 30년간 일본 출산율이 1.5 언더니까 위험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분을 모셨는데, 그래서 이분은 일본의 출산율이 왜 낮아졌는지를 전문적으로 그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근데 그걸 부른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의 반토막이었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되게 아무튼 좀 웃긴 상황이었는데, 야마다 마사히로 그 세미나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그분이 해석한 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비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 남성 비정규직이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좀 저출산의 원인이다고 이제 규정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남성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막 본인이 얘기하면은 일본에서는 그 말을 못하게 한다 막 이러면서 하는 대목이 나오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만든 건데, 정규직 선이랑 비정규직 선에서 비정규직 선이 크게 늘어나는 걸 보여주면서 여성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보다 남성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공감을 그래도 많이 받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도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소득이라든가 수도권 과밀화가 만들어낸, 저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그랬지만 14년과 16년에 정년 연장 관련해서 좀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20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그 기간에 좀 튀었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기 신도시가 준공되면서 수도권 과밀화는 반대로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화는 더 심해져서 경쟁 압력은 높아졌는데, 정년 관련된 법안이 바뀌게 되면서 청년 실업은 더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20대 그때부터 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유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밀집해서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분도 약간 남자 여자 그 사고관이 다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아마 제 채널을 보시는 지금 현재 30대 남자분들은 되게 그 여성들의 그 높은 막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혼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본도 그런 지적들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뭐 결국은 다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슈가 사실은 좀 크게 자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보면은 도시 환경이랑 경제적인 문제에 좀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면은 출산율 감소가 1년마다 0.05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0.05명 정도 줄면은 이제 15년 후면은 출산율이 제로야. 그래서 15년 후면은 출산 제로 국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0.72명이니까 이대로 0.05명씩 1년에 매년 줄다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출산 안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사망은 계속 할 테니까 1년에 막 20만 명씩 30만 명씩 이렇게 순풍순풍 인구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작년에 1.3명이 붕괴가 됐고요. 출생자 수가 80만 명을 한 10몇 년 만에 하회하다 보니까 올해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그런 부양책을 예고하고 있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를 막 참조하고 있는데, 일본 전체가 출산율을 좀 화두로 만들다 보니까 한국도 자연스럽게 일본 언론에서 맨날 한국 얘기를 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마다 그냥 한국 출산율이 어떻다, 0.6이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저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난다는 식으로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1.3명 깨지니까 깨지자마자 바로 대응을 했는데, 우리는 1.3대에서 0.7 가는 그 6년 동안 지금 생각해보면은 부동산이 더 화두였었어 가지고, 당시에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출산율이 전 국민적 화두가 아니었던 게 그게 너무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대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렇게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대책을 만들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복구는 하겠지만은 너무나 그 다른 거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정치권도 출산율보다 다른 게 더 정쟁 이슈이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 1.3명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그 1.3명이 깨지면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론이거든요. 1.3 언더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복구가 안 된다. 그러니까 1.3을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1.3부터 그래서 초저 출산율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2.1명은 자연 세대가 이어지는 그 출산 개념이 되는 거고 1.3명을 깨면은 그때부터 복구가 불가능한 초저 출산율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저 출산율일 때도 대책을 많이 안 했고 그게 이제 0.7을 깨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전 국민적인 화두가 아니고 요거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사람 없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AI가 다 대체할 거다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가도 된다 이런 소위 물론 그냥 그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없는 도시를 살아보면은 정말 그 지방에 가면은 사람 없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AI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도시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5,5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지어놨는데 나중에 3천만 명이 사용한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공실이 그게 위기로 그 다음에 뭐 안보로 막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그거를 괜찮다? 그건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 제고보다 더 중요한 중대한 사회적 어젠다 전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지금 국가소멸급 위기라는 게 1.3 깨지니까 국가소멸급 위기라는 게 옆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국가소멸급 위기를 이미 한참 넘긴 상황인데 국가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제를 제 채부심 채널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작년 연간 통계를 보면서 느낀 거는 1년 동안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인식들은 그래도 조금 개선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풀어야 되는 그런 정치권에서는 이 이슈를 그렇게 지금 제1 어젠다로 삼고 있지 않고 다른 이슈가 더 안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 극복 불가능한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